네, 안녕하세요. ICDL 컴퓨팅 앤 파이썬 자격증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듈 12 학습 목표는 이제 컴퓨팅에 관련된 핵심 개념,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일반적인 활동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문제를 분석하고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문제를 분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분해해서 그 어떤 솔루션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블럼 디스컴포지션 해가지고 문제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패턴 레코니션에서 패턴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추상화 개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 등과 같은 이제 컴퓨팅 사고력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코딩과 관련된 주요 원리나 용어,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제 문서화된 코드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이제 변수, 그 다음에 데이터 유형과 그 다음에 로직이죠. 그 논리 같은 프로그램 구조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언어에서도 나오죠. 반복, 그 다음에 조건문, 그 다음 프로시저와 그 다음에 함수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어떤 상황을 기다리고 처리할 수 있는 이벤트, 그 다음에 코맨드를 사용해서 효율성과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릴리즈, 배포하기 전에 프로그램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오류를 수정하는 디버그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그 어떤 사용자의 그 요구사항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 범주는 이제 컴퓨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요 개념, 그래서 이제 컴퓨팅이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컴퓨테이셔널 싱킹, 이래갖고 전산적 사고, 그리고 컴퓨테이셔널 싱킹에서 전산적 사고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항상 듣는 얘기죠. 그냥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프로그램 그러면 정의하기가 여러분들 되게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요. 그 정의를 하는 거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코드로 구성되죠. 그래서 코드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소스 코드와 기계어 코드, 머신 코드를 구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기술과 명세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세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기술하게 되죠. 그 다음에 분석, 설계, 프로그래밍, 테스트, 개선 등과 같은 프로그램 작성의 일반적인 활동을 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멀 랭귀지, 형식 언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일상적에서 쓰는 거를 내추럴 랭귀지, 자연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식 언어와 자연어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산적 사고방식, 컴퓨테이션 싱킹이죠. 그래서 전산적 사고방식에 이제 문서 분석과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분석은 이제 그 컴퓨테이셔널 싱킹에 사용되는 전형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제 분해, 그 다음에 패턴 인식, 추상화,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로세스, 그 다음에 복잡한 문제 등을 이제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문제를 분해해서 해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결국 솔루션을 찾기 위한 그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작고 불회된 문제들에 대해서 패턴을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분석할 때 불필요한 세부사항을 필터링하기 위해서 추상화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 뭐 저기 많이 하죠. 그 데이터 레이블링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래서 보면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줄리어스 시저의 뭐 사부였고 어쩌고 저쩌고 쭉 이렇게 문장이 나왔을 때 그 중에 우리가 이제 그 필터링을 해서 그 어떤 그 스승, 그 다음에 줄리어스 시저,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이렇게 불필요한 세부 사항을 필터링 하는 것을 추상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컴퓨테이션 띵킹에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퀀스, 순차라는 용어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어떤 뭐 반복문이나 아니면 조건문이 없을 경우, 혹은 함수를 해서 점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시퀀스, 순차라는 용어를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이런 순차적인 그 시퀀스의 목적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전 단계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도식화하는데 이걸 플로우 차트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쓸 때 우리가 아직 만약에 그 컴퓨터 언어를 어떤 사람은 C 언어를 알고 어떤 사람은 파이썬을 알 때 알고리즘을 표시할 때 만약에 파이썬으로 하면 C 랭귀지만 아는 사람은 좀 그 해석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슈도 코드, 의사 코드라는 걸 만들어서 같은 문제에 대해서 표현 방법을 좀 통일해 보자. 그 다음에 그 의사 코드를 이제 파이썬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뭐 C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작과 중지, 그 다음에 프로세스. 프로세스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입출력, 인풋 아웃풋, 그 다음에 커넥터, 연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화살표, 제어의 방향을 화살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거와 같은 순서도 기호를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플로우 차트, 그 다음에 슈도 코드에 기술된 연산의 순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까 연산의 순서 시퀀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플로우 차트, 의사 코드와 같은 기법에 근거해서 정확한 그 알고리즘을 작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요소가 누락됐거나 혹은 잘못된 순서 혹은 잘못된 판단문 등과 같이 알고리즘 오류를 수정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드 기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하기, 근데 변수와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기는 우리 이제 파이썬에서 들여쓰기가 있죠. 그래서 뭐 제어문이나 아니면은 반복문 같은 경우는 들여쓰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적절한 주석. 주석이 많은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복잡해졌죠.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 혼자 작성한다기보다는 협업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설계 같은 경우에도 그 그룹 활동을 요즘 많이 하죠. 그게 그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작성한 부분을 다른 프로그래머가 이해를 하려면 아무래도 코멘트, 주석이 달리면 좋겠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 같은 경우를 쓸 때, 아니면 혹시 변수 같은 경우를 쓸 때 의미 있는 이름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사람 이름이다. 그러면 name 이런 식으로 주소다. 그럼 address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이름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이고 문서화된 코드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프로그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기, 곱하기 등과 같은 간단한 산술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보게 되겠고요. 그다음 복잡한 표현에서 연산자 우선순위와 이제 평가 순서를 이해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단순한 그 수학식도 있겠지만 복잡한 수학식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복잡한 표현식을 구조화하기 위해서 괄호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괄호를 사용하는 방법은 구조화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우선순위, 그 연산의 우선순위를 주는 그런 의미도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파라메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매개변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프로그램에서 어떤 그 값을 목적에 맞게 변화시키고 싶을 때 그 값을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코멘트, 주석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요. 프로그램에서 이제 주석의 목적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적을 이해했으니까 사용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석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변수라는 용어를 정의를 하고 프로그램에서 이제 변수의 목적을 이해해야 됩니다. 목적을 이해했으면 이제 변수를 정의하고 초기화해서 그 다음에 변수의 값을 할당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프로그램에서 이제 계산을 하거나 혹은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적절한 이름의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데이터 타입이죠. 형이죠. 그래서 그 문자열, 문자, 그 다음에 정수형, 실수형, 그 다음에 논리형 같은 데이터 타입을 사용을 하고요. 프로그램에서 이제 데이터가 순서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레이 혹은 리스트, 튜플과 같은 집합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에서 이제 입력을 받을 때 입력문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입력문을 사용해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출력문을 사용해서 이제 화면에 출력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죠. 자, 이제 코드 만들기 위해서 그 논리와 반복문이 있습니다. 논리 테스트라는 용어를 정의를 하고요. 프로그램에서 논리 테스트의 목적을 이해를 합니다. 자, 논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기호가 사용이 되는데요. 뭐 같다, 그 다음에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지 않다, 둘 다 같지 않답니다. 이퀄이 있을 때는 같다. 그 다음에 and, or와 not 등을 사용하는 부을 논리식, 논리식이죠. 그래서 결과는 true 혹은 false. 그래서 true는 1, false는 0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에서 그 어떤 제어 시퀀스, 그러니까 그 순서를 바뀌기 위해서 논리식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인데요. 반복문을 루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루프라는 용어를 정의를 하고요. 프로그램에서 루프의 목적과 장점을 이해하게 됩니다. 루프의 종류에는 for, while, repeat, do while 등 같이 명령어가 있는데요. 이것을 숙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for, while, repeat과 같은 루프를 사용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한 루프라는 용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한 루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윈도우 프로그램이 그 OS 프로그램이죠. 뭐 그 윈도우나 리눅스 이런 것들이 무한 프로그램의 그 아주 그 대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를 끄기 전까지 계속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규, 리커전이라는 용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재규에 대해서 그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예제가 이제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계속 어느 순간까지 예를 들어 10 팩토리얼이다. 그럼 그 10부터 계속 자기 자신을 부르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조건문이라는 용어를 정의를 하고요. 이제 프로그램에서 조건문의 목적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제어 순서를 바꾸기 위해서 if, then, else 조건문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프로시저와 함수인데요. 여기서 프로시저랑 함수의 차이점은 그렇습니다. 프로시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파라미터를 어떤 처리하는 그런 부프로그램의 개념이고요. 함수는 우리가 사인, 코사인 이런 것처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수학식 계산을 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시저라는 용어를 이해를 하고요. 프로그램에서 이제 프로시저를 왜 쓰는지 목적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해를 했으면 작성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프로시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의미 있는 어떤 그 이름을 만드는 그런 방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펑션, 함수라는 용어를 이해하고 목적을 이해한 다음에 이제 작성하고 함수 이름을 만드는 방법을 익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와 커맨드인데요. 이벤트라는 용어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벤트의 목적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벤트의 제일 그 대표적인 게 마우스를 클릭하는 거죠. 그 다음에 키보드 입력, 그 버튼을 클릭한다거나 혹은 타이머 같은
이벤트 핸들을 사용해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뭐 은행 프로그램에 접속했을 때 뭐 5분 후에 접속이 끊어집니다. 뭐 이런 거죠. 그게 이벤트 핸들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학함수, 그 다음에 난수함수, 시간함수 등과 같이 유용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을 다 했으니까 프로그램을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오류를 수정하고 그 다음에 릴리즈 배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행 테스트 및 디버그에 대해서 먼저 보면 이제 프로그램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테스트 및 이제 디버깅 오류의 장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류 중에서 이제 구문 오류, 신텍스 에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서 많이 봤죠. 그래서 구문 오류가 있는 거, 혹은 논리 오류 등과 같은 프로그램 오류 유형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구문 오류는 컴파일러에서 뭐 예를 들어 몇 라인에 어떤 부분이 에러다 이래갖고 이제 나오는데, 사실 논리 오류 같은 경우는 좀 그 구문 오류보다 좀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프로그램 그 제작 단계에서 알고리즘, 그러니까 어떤 논리를 정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류가 다 그 디버그가 됐으면, 수정이 됐으면 이제 프로그램 실행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에서 맞춤법 오류, 그 다음에 구두점 누락 등과 같은 구문 오류를 식별하고 수정을 하면 되겠고요. 여기서 그 뭐 수정하는 거 뭐 mbps, 그 다음에 뭐 기가bps, 메가bps, 기가bps, 요거는 이제 뭐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서 잘못된 불표현식, 그러니까 논리죠. 그 다음에 잘못된 데이터 타입 등과 같은 논리 오류를 식별하고 이제 수정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수정이 끝났으면 이제 배포, 릴리즈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초기 요구사항과 프로그램이 일치하는지 이제 확인을 하고요. 완성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의도와 값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이거나 관련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서 개선 및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제 컴퓨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퓨팅이라는 용어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정보를 처리하는 절차적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목적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설계 혹은 구축,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 프로세싱, 그 다음에 스트럭처, 구조화 및 매니지먼트, 관리를 다 포함하는 게 컴퓨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팅은 다양한 종류의 정보, 그 다음에 컴퓨터를 사용해서 과학적 연구를 수행을 하고 컴퓨터 시스템의 지능적인 행동,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및 엔터테인먼트 미디어의 생성 및 사용, 특정 목적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등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컴퓨팅의 개념은 결국은 고른 솔루션 개발입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의 문제를 컴퓨터를 통해서 해결해 보자. 요게 컴퓨팅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컴퓨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컴퓨터를 사용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컴퓨팅, 그러니까 컴퓨팅을 할 수 있는 컴퓨테이셔널 싱킹을 해야 되겠죠. 컴퓨팅 사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컴퓨팅 사고는 문제를 정형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세계의 문제죠. 현실 세계의 문제를 정형화하고 컴퓨터 휴머, 그러니까 컴퓨터 인간 또는 머신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해결책을 표현하는 사고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컴퓨팅 싱킹의 특징은 이제 분해, 어떤 현실 세계 문제를 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패턴 인식을 하고, 데이터를 표현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일반화, 추상화 시켜서,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만드는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골은 솔루션을 찾는 것이죠. 솔루션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어떤 현실 세계에 문제가 있을 때 패턴 인식을 하고 그걸 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하는 추상화를 시킨 다음에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 이게 컴퓨테이션 띵킹, 컴퓨팅 사고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한번 그 컴퓨테이션 싱킹을 하기 위해서 한번 문제를 한번 보죠. 그래서 자, 컴퓨터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이제 차례대로 작성된 명령어를 모아놓는 것, 그게 그 솔루션을 그러니까 실행하는 거죠. 그게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프로그래밍은 그 어떤 현실적 문제를 그 해결하기 위해서 차례대로 작성된 명령어 모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명령어가 어떤 거냐? 그게 프로그래밍 랭귀지, 프로그램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그 작성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을 프로그래머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 레벨 랭귀지와 로우 레벨 랭귀지가 있는데요. 이 기준은 아무래도 인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추럴 랭귀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고급 언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에 아주 가까운 언어는 저급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어와 고급 언어, 그러니까 기계어는 로우 레벨 랭귀지고요. 고급 언어는 하이 레벨 랭귀지입니다. 요 중간쯤이 어셈블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어셈블리어는 고급 언어에 비해서 속도가 빠릅니다. 근데 그리고 기계어에 비해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급 언어에 비해서 어렵고 기계어에 비해서 좀 느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급 언어를 기계어로 이렇게 바꾸는 걸 쓰죠. 그리고 그거를 컴파일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기계어로 작성을 하면 빠를 텐데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고급 언어를 프로그램을 한 다음에 컴파일러, 링커를 통해서 이제 기계어로 바꿔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그런 방법을 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는 정의는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명령어 모음, 그게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 이것도 코드입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와 여기서 기계어 코드가 나오는데요. 소스 코드는 프로그래머가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 그러니까 파이썬 혹은 C 언어로 작성한 프로그램, 이걸 소스 코드라고 부르고요. 목적 코드는 이제 컴퓨터가 실행하기 위해서 기계어로 변환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코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기계어 코드는 이제 맨 마지막 단계겠죠. 모든 목적 코드는 이제 기계어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소스 코드 하이 레벨 랭귀지를 로우 레벨 랭귀지로 바꾸는 그런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인터프리터가 있고 컴파일러가 있는데요. 컴파일러는 이제 번역기입니다. 그래서 하이 레벨 랭귀지를 목적 코드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슬레이터입니다. 그래서 번역기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번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인터프리터란 말이 나오는데요. 행단위 번역이 이루어지고 해석기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인터프리터 방식은 우리가 파이썬의 인터프리터 방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뭐 컴파일러 방식은 C, 뭐 C++, C# 등등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식 언어와 자연 언어가 있는데요. 형식 언어, 포멀 랭귀지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어구가 미리 규정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배우는 거겠죠. 파이썬, 뭐 아니면 C 언어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추럴 랭귀지의 문법 구조를 수학적 측면에서 형식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그 수강하는 학생들이
프로그램은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쉽게 만들려고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자연어 예를 들어 뭐 go to, 뭐 for 이런 거는 그 if 만약에 모였을 때 then 뭐 else if 그렇지 않을 경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 언어랑 거의 좀 유사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렵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컴파일러를 만든 그러니까 하이 레벨 랭귀지를 로우 레벨 랭귀지로 변환하기 하는 그런 컴파일러를 만든 어떤 그 분들이 좀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잘못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좀 어떤 쉽게 그 자연어 기계어보다 좀 쉽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작성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연 언어보다 구조가 간단한 인공 언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프로그래밍 언어 문법을 정의하기 위한 기초로 사용이 됩니다. 내추럴 랭귀지는 이제 인공 언어, 포멀 랭귀지와 대치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쓰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고요.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뭐 등등.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언어를 내추럴 랭귀지, 자연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기술과 명세인데요. 이제 프로그램을 기술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프로그램을 기술하는 것을 자, 작성된 프로그램을 자연어 형태로 상세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명치, 그 다음에 목적, 목표, 그 다음에 주요 기능 및 수행 과정, 그 다음에 개발자. 여러분들 보시면 뭐 카피라이터, 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개발자 등등이 나오고요. 데이터를 어떻게 스트럭처 구조를 했는지, 그 다음에 작성일, 수정일 등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스펙, 명세가 되겠는데요. 프로그램의 동작 혹은 알고리즘을 정형화된 언어로 기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형화된 언어는 그냥 뭐 파이썬, C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동작 또는 알고리즘을 파이썬으로 기술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는 이 명세서에 입각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고요. 명세서는 프로그래밍 이전 단계에서 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펙을 정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어떤 동작을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명세에 표현할 내용은 프로그램의 처리 기능, 그 다음에 처리 순서, 입출력 데이터 형식, 그 다음에 오류 처리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명세를 잘 작성하기 위해서 플로우 차트 혹은 슈도 코드 등을 이용해서 기술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예상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현실 세계의 문제를 분석하고 컴퓨터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과 가장 관계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컴퓨테이션 싱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컴퓨테이션 싱킹, 컴퓨팅 사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이것은 자, 현실적인 문제를 분석을 하고 컴퓨팅을 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분석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컴퓨팅 싱킹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자연 언어, 내추럴 랭귀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문제인데요. 자, 프로그래밍 언어는 뭐 포멀 언어죠. 형식 언어고 유니파이드 모델 랭귀지 이것도 형식 언어고 수학 방정식도 형식 언어죠. 그래서 내추럴 랭귀지는 스페인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형식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한국어, 분자식 수학 방정식보다 컴퓨터 언어가 되겠죠. 다음 컴퓨터 언어 중 사람이 이해하기 가장 쉬운 언어는 보시면
기계어, 어셈블리어, 오브젝트 랭귀지. 이것은 그 로우 레벨 랭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이 레벨 랭귀지인 파이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컴퓨터가 실행할 일련의 명령을 모아놓은 텍스트를 설명한 것은, 자, 컴퓨터가 실행할 일련의 명령을 모아놓은 텍스트, 모아놓는 것, 그러면 이것은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한 계산 수행이나 데이터 처리와 가장 관계 있는 용어. 자,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한 계산 수행이나 데이터 처리에 가장 관계 있는 용어는 데이터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